방사청이 오는 4월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KF-X 시제기 조립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의 현장을 국방일보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KF-X를 본 첫 느낌은 생각보다 크다였습니다.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람하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X는 피탐률을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도 반미립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귀띔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X에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탐 전투기로 제작해 작전성과 생존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KF-X는 우리 항공산업 기술력을 집대성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에 눈, 코, 손, 발이라 할 수 있는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표적 측정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전자전 체계, 엔진, 보조동력 장치 등은 양산 1호기 기준으로 평균 66%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들 전자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 최적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는 임무 컴퓨터 개발과 전투기 기동을 최적화해 제어하는 비행제어 기술도 국산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KF-X는 우리 군의 KC-330 시그너스 공중깜육이 전력화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도 갖춰 작전 반경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CJ1호기는 단자형이었지만 복자형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호기 출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CJ2에서 3호기, 내년 상반기까지 4에서 6호기를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초도 물량 양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한국 KF-X 시제기 출고 앞두고 인이의 불씨 살리기. 한국이 내달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사업 고착 상태를 깨기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8일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면담 분위기와 전날 수라바야에서 열린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상황 등을 전했다. 강 청장은 15일과 16일 이틀 연속으로 프라보와 장관과 만나 KF-X 공동개발이 가지는 의의와 쟁점 상황에 대한 한국의 입장, 잠수함 2차 사업을 비롯한 한인미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그는 프라보와 장관과 면담에서 오간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면담 후 프라보와 장관은 당초 국방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던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또 강 청장과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 단장, 박태성 한국대사, 정연수 국방무관 등 우리 측 인사들이 장관 전용기를 타고 함께 행사장까지 오고 가도록 자리를 만들었다. 강 청장과 프라보와 장관의 면담 분위기 역시 작년 9월 강 청장이 방사청 차장으로서 재협상단을 이끌고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국방장관 취임 후 한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프라보와 장관은 잠수함 인도식 축사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 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긍정적 발언을 내놓았다. 1,400톤급 소형 잠수함인 알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PA1조선소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차로 수주한 세 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3번함으로 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다. 당 청장은 프라보워 장관은 물론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하원 1위원장과 통합군 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등 이번 방문에서 만난 모든 고위급에게 내달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넸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프라보워 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했지만 성사된 적이 없다. 프라보워 장관이 만약 이번 초청을 받아들여 직접 참석한다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2차 사업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고식에 불참하더라도 양국 방산산업이 좌초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방산 관계자들은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보르네오 섬 동부 칼리만탄의 신수도 건설 첫 삽도 못 드는 등 상당수 정부 사업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부담할 KF-X 개발 분담금 총 1조 7천여 원 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했고 현재까지 6,044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KF-X는 내달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께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CJ1에서 6호기가 4년간 총 2,200여 소티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야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X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3. 한국형 전투기 KF-X는 무엇인가? 한국형 전투기 KF-X란? KF-X는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영,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성과 연합 합동 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무쇠 확보 및 지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으로 개발되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기체 형상, 쌍발 엔진 형상 KF-X는 쌍발 엔진 형상을 사용한다. 또한 쌍발 엔진 형상을 가지는 기체로는 F-15, 미그 29, 수호이 27, 유로파이터 등이 있다.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보다 귀환율이 높고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남은 한 개의 엔진으로도 무사 귀환이 가능하다. 더불어 엔진의 출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고 쌍발 전투기의 기본적인 동체 자체는 크기 때문에 엔진 간 거리를 넓힐 경우 두 엔진 사이 즉 기체 가운데에 위치한 매립식 내부 무장창을 쉽게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스텔스기 형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기체 형상 외에 엔진 블레이드의 난반사 방지, 정찰 포드에 매립, 캐노피 코팅, 내부 무장창 등 여러가지 요인이 첨가되어 RCS를 획기적으로 줄여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한국형 전투기 KF-X 주요 재원 4. 한 전투기 독립선언 임박 KF-X 시제기 출고 초일기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가 실체를 드러낸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기술을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개발함으로써 전투기 기술 독립을 선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형 전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에 관여해온 방위사업청은 4월 시제기 출고에 대해
KF-X 시제기 출고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후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는 기념비적인 이벤트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도면으로만 하다가 형상화시켜서 정말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기 시작한다는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호기를 포함해 시제기 6대를 제작하고 있다. 시제 1에서 3호기는 올 연말까지 제작 완료된다. 시제 4에서 6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 고정입 공장에서는 시제 1호기 조립 작업이 한창이다. 시제 1호기 공정은 90에서 93% 수준이다. 도장과 엔진 결합, 세부 잔여 작업 등만 남아있다. 시제기 6대는 각각 형상이 다르다. 비행시험 등 시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 6대 중 1호기 같은 단좌형은 4대, 2명이 탈 수 있는 복자형은 2대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기술 독립의 현장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인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국내 개발을 추진해왔다. AESA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에 있는 다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이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8월 시제품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납품했다. 시제기에 이미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이 장비는 공대공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한다. 2018년 12월 설계가 완료됐고 이달 중 시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다.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제작사 역시 한화시스템이다. 이 장비는 공중과 지상에 있는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데 쓰인다. 2019년 3월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 10월 시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다. 전자파 방해 장비가 포함된 통합전자전체계는 LIGNX1이 개발했다. 이 장비는 위협 레이더 신호를 탐지, 교란하고 체프와 플레어탄을 쏜다. 설계는 2018년 12월 마무리됐고 지난해 11월 시제품이 납품됐다. 4대 핵심 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자식 비행저 안전 필수 검증 역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비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 안에 설치된 아이언버드는 비행시험을 하기 전에 안전을 검증하는 필수 장비다. 모의 실험 장치로 가상 비행을 실시하면 아이언버드에 달린 장치들이 실제 한국형 전투기가 비행하는 것도 동일한 부품 움직임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공중에서 고장이 나는 상황 등을 미리 실험해 볼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시제기 출고에 이어 내년에 첫 비행 행사를 열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 창출 규모는 11,854명이다. 사업이 지속되는 2028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조 9천억 원,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전투기는 앞으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자 설명회에서 스텔스 기능 장착 여부에 대해 KF-X는 스텔스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항공기는 아니지만 외형은 스텔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한편으로 산학연이 함께 도료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항공기가 경항공모함에 실릴 함재기 형태로 개조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KF-X 내비를 고려한 적은 없다면서도 경항모 크기에 따라 항공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다만 사업 성공까지 난관이 남아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10.5년이지만 짧은 일정을 압축한 것이라 일정이 촘촘하다. 하나라도 수행이 제때 안되면 항공기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1년여간 지상시험을 하고 4년여간 비행시험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계획된 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 신도시간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라며 건의를 하자면 연구 개발은 주 신도시간을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사업 비중 20%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가 중도 이탈하면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혹시 공동 개발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절차들이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며 공동 개발이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